무고죄는 꽤 셉니다. 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때 만약에 B한테 증거가 없다, 빠져나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분들께는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사로의 엄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생존제로군요. 도둑장이 날아왔을 때 대처법.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파생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뭐 성범죄도 있고 스토킹도 있고 그다음 채권 채무 관계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이 남녀 관계에서 이해 못할 사건들이 많이 있죠.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귀다가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헤어지자 뭐 이렇게 했겠죠. 헤어지자 하자마자 여자가 그러면 마지막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하나 마지막 하룻밤만 있어 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또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여자가 나 강간한 거 아니냐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고소를 하면은 여자만 따로 조사를 합니다. 성범죄 같은 게 엄격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연락도 못 합니다. 분리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는 따로 또 조사를 받고 그 남자는 결국에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죠. 해결 포인트는 뭐냐면 방금 사례에서 결국에 남는 거는 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좋았다 뭐 이런 걸 갖다가 해 놓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의 대처법이고 미리 그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처법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들어왔으면은 고소하지 않도록 충분히 위로를 해준다던가 해서 어떻게 하든 고소를 막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위로 방법이 어떤 얘기예요? 변호사가 이런 얘기가 좀 갑자기 헤어지시면 안 되고 이제 천천히 냉각기 비스무리한 걸 갖다 가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헤어지시면은 앙금이 남지 않는데 나름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연애 상담사는 아니니까 그거는 각자 알아서 좀 해보시고. 결론은 좋게 끝내라는 얘기. 맞습니다. 돈을 주는 게 경우도 있죠.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사건이 혐의가 없는 게 나온 것이고 증거 자료가 없으면은 뭐 처벌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거는 경찰에서 기관나요? 경찰에서 검토를 해서 죄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불송치를 하는 거고요. 죄가 되면은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럼 검사가 다시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은 더 혐의 없음이 나올 겁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걸 많이 해요.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상하게 제가 맡은 사건들은 거짓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짓이 나오면은 경찰 입장에서도 송치하기도 편하고 검찰도 기소하기가 쉽죠. 저 같은 경우는 의뢰인들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안 한 거 맞죠? 마음에 요동 없죠? 이걸 확인한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에 임하라고 합니다.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못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 자료일 뿐인데요. 법적으로 판사님들이 증거 능력 인정할 때는 뭐 알아서 해주기는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에 증거가 없으니까 자료로 실무상 사용되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자유죠. 거짓말 탐지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뢰인들한테 평상시에 심각하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증거가 없고 송치가 들어갔어요. 증거를 그 뒤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들어갔으니까 무고죄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증거가 확실하다, 무고죄로 할 수가 있죠. 무고죄 같은 경우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A와 B가 사귀는 사이예요. A가 유부녀란 말이에요. 들켰어요.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B가 강간했다. 그래서 고소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한테 그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강간했다고 해서 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B는 굉장히 억울하죠. 이때 만약에 B한테 증거가 없다, 빠져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B가 문자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은 증거를 가지고 무고로 고소를 하면은 무고죄로 처벌될 겁니다. 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무고죄는 꽤 셉니다. 국가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수사력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함부로 무고하시면 안 되죠. 징역 몇 년까지 가나요? 징역은 잠깐 형량을 봐야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또 찾는 모습도 보여. 이 인터넷 안 되나 왜?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엄청 셉니다. 왜냐면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거라서 함부로 사법 인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세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제출해서 네. 오히려 너 당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죄명이든 고소를 하게 되면 그걸로써 무고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맨 처음부터 빨리 증거를 내서 결백을 밝히고 무혐의를 받는 게 중요하죠.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도 있을 것 같고. 법무법인 세로로 오시면은 가장 빠른 대처법이 됩니다. 여기 구독자분들께는 구독자분들께는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상담은.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시죠? 아,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억울한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억울한 성범죄 고소가 되었다면은 빨리 변호사나 전문가를 찾아보시고 고소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제가 요즘 참 개탄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낭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서로 법이 그러니까는 이해할 거라고 믿고 서로 양해하에 서로 증거를 남겨놓으면은 고소를 안 하고 서로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